안녕하세요.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립니다. 뉴말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동산이라는 건 자산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산다는 건 평생에 몇 번 없는 중요한 순간이죠. 이때의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자산이 늘어날지 어쩌면 줄어들 것인지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 고민하실 때 많은 분들이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입지일 겁니다. 실제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입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요소들이 집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볼 때 주변 환경 등 입지만을 고려하는 선택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선택의 순간에서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순간의 선택이 엄청난 자산 격차를 가져온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분당과 일산입니다. 1980년대 말 열악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정부는 일기 신도시라는 대안을 내놓았죠. 그 중에서도 분당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는 대표 주자로 꼽히는 신도시입니다. 두 신도시에 들어선 아파트들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시세가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는 이렇게 분당과 일산을 신도시 라이벌로 잡고 서로 비교해보는 기사도 내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이 둘의 몸값은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일산과 분당의 집값이 어떻게 벌어지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지역의 다양한 단지들을 비교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비교하기 편하게 전부 다 국민평형인 전용 84제곱미터인 단지들만 쏙쏙 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점 참고해 두시고요. 일단 일산 강촌마을 5단지입니다. 1992년 10월에 지어진 15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죠. 지난 2006년 3월 기준으로 일산 강촌마을 5단지의 실거래가는 3억 3,5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번엔 분당 장미마을 1단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준공일은 1993년 2월 1000세대가 넘는 마찬가지로 대단지입니다. 2006년 3월 실거래가는 5억 7천만원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강촌마을 5단지와의 격차는 2억 3,5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 최근에 이 두 곳의 격차는 어떻게 벌어지게 됐을까요? 일산의 강촌마을 5단지부터 살펴보시죠. 집값이 한창 고점이었던 3년 전 이 단지의 실거래가는 7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에 하락기가 찾아왔을 때 5억 3,500만 원으로 저점을 다졌습니다. 사실 4억 9,500만 원에 실거래된 기록도 있긴 했는데 그건 직거래된 매물이라서 표본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집값이 7억 1천만 원까지 회복된 상태고요. 그럼 같은 기간 분당 장미마을 1단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3년 전 장미마을 1단지는 12억 7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2006년에 두 단지의 격차는 2억 3,500만 원에 불과했는데 격차가 5억 원 이상으로 벌어졌죠. 이후에 이 단지는 하락기를 만나면서 몸값이 8억 원까지 빠졌습니다. 격차는 2억 6,500만 원으로 당시 2006년 때랑 비슷한 수준으로 좁혀졌죠. 그런데 지금은 이 집값이 11억 5천만 원까지 회복이 되면서 4억 4천만 원까지 다시 격차가 벌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즉 상승기엔 몸값이 5억 원까지 벌어졌다가 하락기엔 격차가 그 절반 수준으로 좁혀지고 다시 시장이 오름세인 지금에 와서는 격차가 4억 원대 중반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하락기에는 둘 다 집값이 30% 이상씩 빠졌지만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자 입지가 가진 장점이 가져오는 가격에 대한 회복력의 차이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입지의 차이가 가격의 차이로 나타나는 건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얘기가 나옵니다. 순간의 선택이 수억 원의 차이로 나타나는 게 과연 입지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는 같은 입지에서도 가격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최신 트렌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단지는 마포에서 이름난 대장단지죠. 2014년에 준공된 3,800여 세대의 대단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입니다. 줄여서 마레프라고 할게요. 마레프는 3년 전 전용 84 타입의 실거래가가 18억 5천만 원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락기를 맞이하면서 작년 5월엔 15억 8천만 원으로 2년 사이 집값이 15%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마레프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8월 마레프의 실거래가는 20억을 찍으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찍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마포 삼환 나띠르빌이라는 단지를 보시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듯 마레프 바로 옆에 붙어있는 같은 생활권, 완전히 같은 입지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단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규모와 노후도 차이인데요. 이 단지는 마레프에 비해 준공된 지 10년 이상 더 지났고 세대수도 77세대인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의 가격은 어떨까요? 단지는 3년 전 13억 5천만 원에 거래됐었습니다. 작년 2월에는 8억 9천만 원으로 가격의 3분의 1 정도가 빠지면서 저점을 다졌습니다. 그럼 이 단지는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마레프랑 아무래도 완전히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다 보니까 마레프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아쉽게도 이 단지는 올해 7월 10억 7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도 호가가 11억에서 11억 5천만 원으로 3년 전 가격보다 무려 2억 원 정도가 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 아무리 같은 입지에 있는 단지라고 하더라도 단지의 규모와 노후도의 측면에서 열위한 상태에 있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그만큼 가격 방어가 안 되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현상은 강남에 있는 브랜드 단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즘 핫한 반포동에 있는 반포의 한 생활권을 쓰고 있는 단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에 준공된 400세대 규모의 반포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의 전용 84 타입 아파트는 3년 전 34억 원에 실거래가가 됐었는데요. 이 단지의 저점은 올해 4월 30억 5천만 원에 이뤄진 거래였습니다. 서울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올해 4월 달부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때 파셨던 분은 정말 배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3개월이 지난 7월에서는 실거래가가 34억 원으로 3년 전 가격을 그대로 회복해버렸기 때문이죠. 현재 이 단지의 호가는 35억 원에서 37억 원 선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이 단지 바로 옆에 있는 단지인 레미안 퍼스티지를 사려다가 반포 힐스테이트를 사신 분들입니다. 레미안 퍼스티지는 2,400여 세대의 대단지죠. 반포 힐스테이트가 들어서기 전인 3년 전에 미리 지어져 있다는 점에서 당시엔 좀 더 신축인 반포 힐스테이트를 일부러 고른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세 흐름에서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더 우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미안 퍼스티지의 전용 84 타입 아파트는 3년 전 38억 원에 실거래가 됐다가 작년 30억 원으로 저점을 찍었습니다. 반포 힐스테이트보다 높았던 몸값이 하락장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더욱더 크게 떨어지는 점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상승장에서는 용수철처럼 더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난 8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는 42억 7,500만 원의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무섭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보다도 간극이 훨씬 더 많이 벌어져 버린 거죠. 대단지의 가격 회복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른 사례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옥수동에 있는 대장 단지 중 하나인 이편한 세상 옥수파크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준공된 준신축 단지로
2000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입니다. 이 단지의 가격은 3년 전 20억 9천만 원에서 작년 1월 15억 4천만 원으로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랬던 옥수 파크힐스는 지난달에 20억 8천만 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과거 시세를 대부분 회복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바로 옆에 있는 소규모 단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금호 브라운스톤 1차, 2차 아파트인데요. 1, 2차가 나눠져 있지만 모두 같은 평형대라는 점에서 사실상 같은 단지로 묶어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단지는 3년 전에 15억 6천만 원을 찍었다가 올해 1월 13억 3천만 원으로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비교적 가격 방어가 상당히 잘 이루어진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회복력은 어떨까요? 지난달 이 단지의 실거래가는 15억 원으로 바로 옆에 있는 옥수 파크힐스에 비해서는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기엔 아쉬우니까 같은 입지에 있는 단지 하나 더 보고 가시겠습니다. 옥수 파크힐스 건너편에 있는 대단지인데요. 여긴 1200세대의 대단지이지만 준공된 지 30년이 된 노후 단지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의 흐름은 어떨까요? 3년 전 금호 두산 아파트는 13억 2,500만 원을 기록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2월에는 8억 6천만 원의 실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30%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매물들이 10억 원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긴 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여기 보시는 이 매물은 아마 급매물로 헐값에 넘겨진 그런 매물인 걸로 판단이 돼요. 어쨌든 힘든 시기를 지난 지금의 시세는 어떻게 됐을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도 대단지니까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죠? 올해 8월 금호 두산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은 10억 9천만 원으로 3년 전 가격보다도 가격이 2억 원 이상 빠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똑같은 역세권의 대단지이지만 노후도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가격의 회복성에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지는 여전히 부동산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긴 하지만 같은 입지에서도 단지의 규모와 노후도, 브랜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보여지고 있는 등 새로운 트렌드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실제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인기 단지와 비인기 단지의 가격 방어 능력과 회복 속도의 측면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이제는 입지뿐만 아니라 단지의 상품성도 함께 따져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러한 인기 단지의 힘은 상승장에서 더욱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기 단지로 갈아타기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격차가 좁혀지는 하락장 혹은 조정기 때 진입하시는 게 아무래도 현명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러한 트렌드들은 각자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대단지들은 아무래도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시세가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측면들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전에 이루어졌던 실거래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더해지면서 상승장에서 힘을 더욱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노후도의 차이를 보일 경우에는 당분간 서울에서 새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축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반대로 구축에서의 가격 방어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앞으로도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는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부분들을 잘 숙지해 주셨다가 부동산을 매수 혹은 매도하시게 될 때 최적의 타이밍을 잘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꿀팁들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아내분이나 남편, 가족들, 그리고 부동산 매수 타이밍을 재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면 이분들도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 주십시오. 구독자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고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찬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힘을 꼭 보태주시고요. 그럼 전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진짜 부동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